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쓴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정말 있는 걸까요? 저도 사립초등학교 15년 근무하면서 웬만한 학부모 민원들 종류별로 다 받아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사를 접하고서 이건 참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적어 놓아서 제가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의심까지 들게 했고요. 일단 왕의 DNA를 가진 아이, 그러면 누구는 종의 DNA를 가진 아이도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누구든 아이마다 고유한 발달 과정이 있다.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반적 발달 이론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 발달 이론의 순서대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아이마다 어느 영역 및 부분에서는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다. 그래서 그에 맞춰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이 정도 표현이었다면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왕의 DNA라 칭하고 교실 구성원 모두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표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한 아이를 위해서 한 학급의 전체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선생님께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하지마, 안돼, 그만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내용을 보면 제지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철수가 화가 나서 영수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담임이 철수에게 안돼, 그만, 이렇게 강하게 제지하지 말고 옆에 가서 철수야, 저기 예쁜 나비가 날아가네 하면서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맡고 있었던 피해자 영수 어머님께 그렇게 가해 학생을 방향 전환해서 잘 지도했다고 담임이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방향 전환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 그 범위 안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건 돌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과 주변 아이들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칭찬은 과장해서 해달라는 내용도 있던데 물론 아이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칭찬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올바른 방법일까요? 칭찬을 과장해서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장된 칭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립니다. 실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 자존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해 주되 그 과정을 물어보는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종이학을 만들어 왔구나, 잘 만들었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한번 보여줄래,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아이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짧게 칭찬을 해 주되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되짚어 보게 하는 것이 좋은 칭찬이 돼요. 과장된 칭찬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방해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추후 자신을 되돌아보는 메타인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이마다 뇌의 발달 영역이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사고나 추리에 강한 아이가 있고 어느 영역에 강점을 보이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편지 내용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라고요. 표현을 보면 수학적 사고의 뇌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시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저하돼요. 즉 관련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극을 적절히 주어야 한다는 거죠. 단 그 자극을 지금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면, 관련 문제풀이를 너무 어려워하면 저절로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쓰고 풀고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은 퇴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이건 학교 가기 힘들고 무섭다는 표현일 뿐이니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해 달라라고 적혀 있던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해야죠. 과장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0% 정도만 가져가라? 그럼 그 20%만 가져가면 그 아이의 과장된 표현이 사라질까요? 왕의 DNA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우리 아이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표현에 대한 공감이 안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표현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심각한 경우 지금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힘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기 싫다 정도를 넘어 학교가 지옥이다, 폭발하고 싶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마치 절규하듯이 하고 있는데 80%는 버려라? 무엇 때문에 무섭고 힘든지를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국운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교육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초등 자녀 교육서도 15권 정도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 논문도 참 많이 참고했었고요. 국운의 아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 용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국운의 키워드를 해봤는데 한 개의 기사와 한 개의 도서가 검색되더라고요. 국운의 아이 키우기가 이제 메인 주제였는데 관련 목차를 살펴보니까 ADHD를 겪는 아이들을 국운의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절판돼서 구입은 못했고요. 국운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인터넷 다른 카페 관련 기사를 볼 수가 있어서 좀 봤는데 좀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었느냐, 뭐 ADHD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뭐 자폐 스펙트럼을 겪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그 심적인 어려움,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마치 그 아이들을 국운회라는 표현으로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그래서 결국 왕의 DNA와 같은 표현을 믿게 하는 행위는 교육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교육에도 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의 연구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극히 제한된 사례를 일반화하고 그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객관성을 잃고 마치 불나방 같은 희망을 심어주는 것, 이건 비윤리적 행위라고까지 판단이 듭니다. 아픈 아이에게 그래도 넌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발달 지체나 어떤 심리적 어려움으로 힘드신 학부모님들, 이런 표현들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부모님들이 그런 내용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알아보고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부터 시작해서 민간요법까지 다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경우죠. 저는 개인에게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씩 있듯이 뭐 ADHD나 자폐를 겪는 아이, 발달지체나 장애를 겪는 아이를 위한 돌봄, 전문 교육, 치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말이죠. 그러면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왕의 DNA나 뭐 국운회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또는 지금 당장은 더 개선되기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에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뭐 학교 교실 리모델링 한다고 이런저런 사업비 뿌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